뉴욕이 너무 무거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모든 것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이 조금씩 가라앉거나 갑자기 가라앉는 현상을 침강이라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퇴적물의 이동과 도시 자체의 무게가 이 침하 현상의 원인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연구에 따르면 뉴욕은 매년 1에서 2mm의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보다 더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러한 침하 상황은 특히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지대 도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당국이 증가하는 홍수 위험과 해수면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지질학자들은 해안, 강, 호수 근처에 더 많은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미래의 홍수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층 빌딩을 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해요. 최근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뉴욕시에 있는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건물의 총 질량을 계산했더니 그 무게가 무려 764억 킬로그램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죠. 도로, 인도, 교량 및 기타 포장된 지역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에 얼마나 더 많은 무게가 추가되는지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모래, 미사, 점토, 퇴적물, 오래된 기반함 등 뉴욕 지하의 복잡한 지질을 꽤 잘 설명해냈어요. 연구진은 점토와 인공적인 물질들과 같은 특정 유형의 토양이 침하되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기반함은 꽤 단단하게 유지되어 고층 빌딩을 제자리에 지지해요. 따라서 적어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침몰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연구원들은 멋진 모델을 위성 데이터와 비교해서 침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보여주는 도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도시화의 증가와 지하수 펌핑 및 배수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원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아직 짐을 싸기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침몰하는 도시는 뉴욕만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도 심각한 침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50년에는 자카르타의 일부가 물에 잠길 수도 있어요. 마치 현실의 아틀란티스 같은 상황입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이주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가라앉을까봐 걱정해야 하는 도시가 있다면 바로 베네치아예요. 그런데 왜 거긴 그렇게 가라앉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글쎄요, 제가 복잡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베니스는 기초가 조잡한 습지 석호에 도시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밑에 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으깬 마시멜로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도시는 마치 유행이 지나간 것처럼 지하수를 마구 마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활용 점정으로 해수면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교활한 판 구조물이 아드리아해 판을 아펜니노 산맥 아래로 밀어내면서 베네치아를 더 아래로 누르면서 웃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하수 펌핑을 중단하면 침몰을 막을 수 있을 거라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지만 곤돌라를 꽉 잡으세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침몰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단지 속도가 약간 느려졌을 뿐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역이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있고 베네치아는 약간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네치아가 1년에 얼마나 가라앉는지 궁금하시죠?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뉴욕과 비슷한 속도로 1년에 약 1에서 2mm씩 가라앉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앞으로 20년 안에 해수면 아래로 무려 80mm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어항으로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물이 석호에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고 미친 듯이 특수 방벽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숨을 참고 지켜보지는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많은 지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니스의 매력적인 올드 스타일 분위기를 느끼셨나요? 단순히 사람들이 빈티지한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짠 바닷물이 건물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수위가 계속 높아져 방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물이 벽돌까지 스며들어 많은 아파트의 1층은 더 이상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니스는 언제 심연으로 빠져들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침하와 해수면 상승은 마라톤의 거북이처럼 느리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100년 베니스는 파도 밑에서 배영을 할 수 있다고 장난스럽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떠다니는 역사와 문화의 보석이 할리우드 재난영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베니스 당일치기 여행을 취소하지 마세요. 뉴올리언스에도 특이한 물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활기찬 도시가 처음에는 해수면보다 조금 높은 곳에 지어졌지만 지금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요. 프렌치 쿼터라고 불리는 도시 지역이 막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얻었지만 해발 3m 정도에 불과했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도시의 나머지 지역이 팬케이크처럼 평평하고 프렌치 쿼터 주변만 조금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수완이 뛰어난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홍수에 취약한 땅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더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집안은 젤로 접시처럼 흔들려요. 건축가들은 집안이 높은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까봐 건축물을 짧고 간결하게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층 또는 2.5층짜리 건물을 안전하게 지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도시는 1900년대에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멋진 배수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습지 등에는 도움이 됐지만 의도치 않게 토양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퇴적물과 물 없이 땅을 높고 건조한 상태로 방치한 거예요. 그 결과 예전 습지들은 마치 모래빨리 먹기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가라앉았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도시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았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할 무렵에는 그 비율이 약 50%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크의 장식은 이거예요. 해수면이 헬륨 풍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파티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제 뉴올리언스는 가라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해수면보다 다양한 각도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도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물 소비를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겠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구에서 지하수를 계속 빨아들일 수는 없어요. 도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표수를 정화하거나 짠 바닷물을 달콤한 용액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실현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도시 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덴마크의 나이라는 마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빗물을 모아 화장실과 세탁기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해요. 수완이 대단하죠? 이런 게 바로 제가 말하는 천재적인 발상이에요.